여러분, 혹시 대화가 끝난 뒤에도 왠지 모를 찝찝함과 후회로 마음이 무거웠던 경험 다들 있으셨을까요?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한 말이었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당황했던 기억은 없으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인연을 멀리 쫓아버리는 독이 든 말을 내뱉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마치 정성 들여 가꾼 화초와 같아서 수년 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도 단 한마디의 잘못된 말로 인해 순식간에 시들어버리곤 하지요.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견고한 탑이 작은 돌멩이 하나에 와르르 무너지듯이 말 한마디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소중한 사람을 잃어가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상대방은 나를 피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 드실 때가 많을 텐데요. 이러한 인간관계의 미묘하고도 복잡한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른 길과 학문에 매진하면서도 가혹한 유배라는 운명 속에서 인간관계의 참된 의미를 깊이 꿰뚫어 보았던 조선의 위대한 현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차가운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멀리 떨어진 자식들과 제자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권력을 쥐고 모든 것을 가졌을 때보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던 인간관계에 대한 서늘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렵게 맺은 사람을 잃지 않는 법이라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지요. 이는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지키는 지혜의 본질을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알맹이며 그 사람의 인격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통로다.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며도 입 밖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근본을 증명한다. 우리는 흔히 인연이 끊기는 이유를 상황이나 환경 탓으로만 돌리려 합니다. 마치 부러진 나무를 보며 바람 탓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깊은 시선으로 보면 인연의 끈을 가위질하는 것은 대개 우리의 혀 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화살과 같아서 상대방의 가슴에 박힌 상처는 흉터로 남아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무거운 무게로 다가가는지 망각하고는 합니다. 나의 말이 상대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잊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은 군자가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 신도, 즉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를 삼가는 태도를 강조했지만 타인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먼저 삼가야 할 것은 당연히 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언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며 잘못 사용된 언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강조했던 언어의 절제와 품격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지만 결국은 소중한 인연을 파괴하고 많은 최악의 말 세 가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말들이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 어떻게 숨어들어 인연을 갉아먹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50대 남성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 남성은 남부러울 것 없는 직장 생활을 거쳐 작은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남매를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적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항상 분위기를 주도하고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자부했지요. 그는 늘 자신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30년 지기 고등학교 친구들이 하나 둘씩 그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도 그가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싸늘해지거나 대답 없이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고 나의 성공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었는데 왜 다들 나를 멀리할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놓치고 있었던 뼈아픈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대화 도중 친구들의 아픈 구석을 건드리는 말을 농담처럼 던졌고 자신의 잘난 점을 은근히 과시하며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친구의 실패를 자신의 성공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친구의 고민을 들을 때마다 그건 내가 이렇게 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라는 식의 훈계조로 대화를 일방적으로 종결짓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말이 정답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존재처럼 여겼던 것이죠. 정약용 선생이 그토록 경계했던 바로 그 최악의 말들이 그의 입을 통해 매일같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돈도 명예도 얻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진정한 벗은 단 한 명도 곁에 남지 않는 고독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최악의 말들을 하나씩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조롱의 말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즐겁게 말하는 자는 자신의 인격이 이미 무너져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꼴이다. 그 사람들은 가끔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분위기를 띄운다는 핑계로 상대방의 약점을 농담의 소재로 삼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그 모양인가? 어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와. 같은 말들은 듣는 이의 가슴에 깊은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한 번 박힌 대못은 뽑아내도 그 자리에 선명한 흉터를 남기듯이 조롱의 말은 관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오히려 관계의 틈을 벌리는 역할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간곡히 강조했습니다. 물은 말은 조심스럽고 무거워야 하니 비록 가벼운 농담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불행이나 부족함을 비웃는 것이라면 결코 입 밖에 내지 마라. 상대방의 아픔을 건드려 얻는 짧은 즐거움은 결국 당신을 가벼운 사람으로 낙인 찍게 만듭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보다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군자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그것을 따뜻하게 덮어줄 줄 알며 그 허물을 거울 삼아 자신의 행동을 더욱 단속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약점을 들추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깊고 오래가는 소중한 인연을 맺고 싶다면 상대방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가장 소중하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말이란 비가 되어 상대를 촉촉이 적셔줄 수도 있고 우박이 되어 상대의 삶을 가차없이 파괴할 수도 있음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말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을 드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오만과 자랑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로가 사라지고 스스로를 뽐내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는 비단 관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자기 자랑은 일시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할지는 몰라도 결국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관계에 금이 가게 합니다. 대화의 주인공이 늘 자기 자신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와도 결국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아들이 이번에 상을 탔는데라며 자신의 성공담으로 대화를 결론짓곤 합니다. 마치 상대방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이 가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태도를 경박함의 극치라고 보았습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깊은 소외감을 주고 상대를 당신의 성과를 칭송하기 위한 단순한 관객으로 전락시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상호작용이며 한쪽만 일방적으로 빛나는 동무대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면 그 누구도 그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은 굳이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향기는 행동과 인품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중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닫아 자신의 덕을 쌓는다. 이처럼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공과 재능은 침묵 속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조급함을 버리고 오히려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때 여러분의 인연은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남을 높여줄 때 비로소 자신도 높아지는 역설적인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셋째,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남을 탓하는 부정적인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었던 유배 생활 중에도 환경을 탓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말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허물하지 마라. 모든 괴로움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해결책 또한 나에게 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만나기만 하면 세상 탓, 정치 탓, 가족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문제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에너지까지 갉아먹고 주변의 공기를 무겁고 탁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들어줄지 몰라도 반복되는 불평은 결국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에너지를 뺏는 사람보다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고난 속에서도 학문을 닫고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며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 배설하지 않았습니다. 인연을 쫓아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당신을 만날 때마다 우울하고 짜증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연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비록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독을 내뿜는 분화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옹달샘이 되게 하십시오. 원망하는 말 한마디를 내뱉고 싶을 때 차라리 깊은 숨을 내쉬며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지켜줄 것이며 인연을 보듬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본 말의 지혜는 결국 역지사지라는 네 글자로 귀결됩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깊이 생각하고 내 말이 상대의 가슴에 어떤 무늬를 그릴지 미리 헤아려 보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은 단순히 실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맑게 닦는 과정이다. 우리는 흔히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고 말하지만 그 솔직함이 상대방에게 비수가 된다면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함일 뿐입니다. 참된 대화는 나의 진심을 전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예술이어야 합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음악처럼 듣는 이에게 평화와 감동을 선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최근의 대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누군가를 비웃거나 조롱하지는 않으셨나요? 나의 성공을 은근히 뽐내며 상대방의 초라함을 부각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세상에 대한 원망을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 쏟아내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한 습관을 들이는 데는 고통스러운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열매는 더없이 달콤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쓰며 자신의 내면을 다스렸듯 우리도 일상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정갈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우리의 언어 습관도 꾸준히 돌보고 가꿔야 합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3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생각은 이 말이 사실인가입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이 검증된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추측이나 감정에 불과한가? 두 번째 생각은 이 말이 꼭 필요한가입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회하는가? 이 말은 대화에 진정으로 기여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은 이 말이 따뜻한가입니다. 나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가? 이 3가지 필터를 거치지 않은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때로는 침묵은 100마디의 웅변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말고 끝까지 경청하십시오. 경청은 고대 성현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최고의 대화 기술이자 상대방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인연은 성공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단, 빈말이 아닌 진심이 담긴 칭찬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장점을 발견하여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줄 때 그 인연은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해질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는 스승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귀양살이 처지였지만 제자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꽃이 피어나듯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닫혔던 상대방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남을 배려하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학대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결코 건강하고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없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고립된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를 군자라 칭하며 자존감을 지켰습니다. 나는 비록 유배된 몸이나 나의 정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러한 당당함이 있었기에 그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할 때 비로소 타인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단단한 뿌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인연은 더없이 소중합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홀히 여겨 떠나보낸 뒤에 후회하는 것만큼 미련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귀한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그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고맙다, 미안하다,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사랑한다와 같은 진심 어린 말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떠나려던 인연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저서 덕분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부단히 다듬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은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칼을 갈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의 무게를 아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섬세하게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침묵의 미학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내뱉는 말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말하면 세상은 사랑으로 답할 것이고, 여러분이 증오를 말하면 세상은 칼날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곧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가슴에 깊이 새겨 인연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닌 인연을 꽃 피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타인에게 위로가 되고 스스로에게는 성장이 되는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꾼 언어의 정원 속에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인연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풍성한 언어의 숲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마음의 집입니다. 오늘 당신의 집에는 어떤 손님이 찾아올까요? 그 손님을 맞이하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어쩌면 평생의 벗을 만드는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연이란 바람과 같아서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향기를 풍기면
저절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향기로운 꽃내음이 진동하기를, 그리하여 멀어졌던 인연들이 다시금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와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고독을 견디며 써내려갔던 그 절절한 진심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도 다가와 삶의 소중한 지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여십시오. 비난을 멈추고 이해를 시작하십시오. 자랑을 접고 감사를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인연을 지키고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말들로 가득 차기를, 그 따뜻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기를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먼저 건네는 다정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평소에는 늘 조용하고 온화한 미소를 띠며 남의 부탁을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순한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저 사람은 참 착하긴 한데 너무 약해 보여서 걱정이야. 혹은 저렇게 여려서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고 말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타인의 부드러움을 나약함으로 오해하고 때로는 그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겉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강인함, 즉 약해 보이지만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될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이 지닌 내면의 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강함을 목소리 크기나 덩치, 혹은 남을 제압하는 힘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정신적인 강인함에서 비롯됩니다.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정면으로 맞설 줄 알며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전환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또한 사회성이 뛰어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 우리 몸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갑니다.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아무리 힘든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강한 사람은 겉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목소리를 높여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옹골찬 바위처럼 속이 꽉 차 있어 웬만한 파도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인함은 단순한 타고남이 아니라 운동을 꾸준히 하고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때로는 적당한 스트레스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과정을 통해 길러집니다. 운동은 우리의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뇌의 신경세포 재생에도 도움을 주어 정신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보이는 연약함과 내면의 강함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를 품고 있는 외유내강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사람들을 대하지만 결코 그들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유내강형 사람들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척추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이로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냉철하게 대처하며 자신을 향한 비판을 개인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현명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조용한 모습 뒤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성벽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멘탈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쉽게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그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에 쉽게 휘둘리며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죠. 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갉아먹는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중심을 잡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안정된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삶의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여린 외강 내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차갑고 단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이 따뜻하고 여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겉으로만 강한 척할 뿐 실제로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에 충실하며 자신만의 기준을 확립하고 안정된 감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과 굳건한 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약해 보이는 사람이 왜 가장 무서운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절대 얕봐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런 내면의 강인함을 기르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솔직함이나 강함의 표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약함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보는 그 부드러운 사람들은 사실 화를 낼 줄 몰라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의 약점이나 의도를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노출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동요 없이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감정 통제 능력은 긴 호흡으로 상황을 주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강력한 한 수를 던질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흔히 포커페이스라고 불리는 이러한 능력은 상대방에게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되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오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감정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고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내면에 거대한 심연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무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분석하며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인내심을 넘어선 고도의 전략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분노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만 침착함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통찰력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늘 평온해 보이는 사람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상대를 압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무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내면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주변의 평가나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엄격한 저울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무례함을 그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불합리한 상황을 마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본질과 숨겨진 의도를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그들은 신독의 태도를 견지합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자신을 속이지 않고 엄격하게 지키는 마음, 즉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행동하는 진실된 태도입니다. 평소에 큰 소리를 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내지만 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안으로 모읍니다. 그들은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침묵의 힘을 기릅니다. 여기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말을 해야 할 정확한 타이밍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기다리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섣부른 판단이나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원칙과 침묵의 전략은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하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준비하며 때가 왔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침묵은 무지함이 아니라 깊은 통찰과 전략적 사고의 결과이며 이는 상대방에게 더욱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흔히 조용한 강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진정한 자율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타인의 공격성을 흡수하고 되돌려주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같이 강하게 맞서는 사람은 금방 지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사람은 마치 깊은 늪과 같습니다. 돌을 던지면 돌은 가라앉고 늪은 다시 평온해집니다. 그러나 그 늪 아래 무엇이 있는지 돌을 던진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벌어지는 온갖 험담과 시기에도 결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반응하지 않자 오히려 공격하던 사람들은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야 다음 공격을 계획할 수 있는데 도무지 감정의 동요가 없으니 공격하는 쪽에서 먼저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이인 즉 인자함으로 머무는 경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진 사람은 일부러 적을 만들지 않지만 한 번 적이 된 자에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벽과도 같습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약점을 수용하고 그것을 강점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세운 도덕적 기준과 가치에만 집중합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조롱이나 무시가 그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지 못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무적입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기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의 부드러움은 상대의 공격을 흡수하고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그 공격의 에너지를 역으로 활용하여 자신을 강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태극권의 원리처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을 피하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승패를 결정지을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용함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상대방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교묘한 전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부드러움을 나약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무례함을 참아주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생각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늘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당신보다 목소리가 낮고 말수가 적으며 늘 양보한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그 내면에는 거대한 태풍이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태풍이 깨어나는 순간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함부로 평가하고 얕보는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강력한 내면을 감싸는 지혜로운 방패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더욱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는 현명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움은 상황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궁극적으로는 상대를 압도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무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기서 무서운 사람이란 남을 공포에 떨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내면의 단단함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생활의 근간으로 삼으십시오. 부지런히 자신을 갈고 닦으며 쓸데없는 욕망과 감정의 낭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겉으로는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지만 속으로는 칼날 같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존재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품격부터 세워야 합니다. 품격은 화려한 옷이나 높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작은 원칙 하나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내면의 품격을 쌓고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흔들림 없는 강인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강함은 순간적일 수 있지만 내면의 강함은 영원합니다. 스스로를 갈고 닦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평가에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가꾸는 삶은 곧 타인의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침묵의 가치를 재발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나옵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굴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얼굴을 붉히는 대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당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십시오.
그 침묵이 주는 압도적인 무게감이 상대방을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이 없음이 아니라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불필요한 논쟁과 감정 소모를 피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며 때로는 침묵을 통해 상대방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침묵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침묵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을 강화하는 시간이며 상대방에게는 알 수 없는 위압감을 선사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강한 힘을 축적하고 그 힘을 필요한 순간에만 발휘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바로 침묵 속에 숨겨진 진정한 강함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신중하고 현명하며 그들의 결정은 깊은 숙고 끝에 나옵니다.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척을 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비싼 옷을 입고 목소리를 높이며 때로는 날 선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내면이 약하다는 것을 방증할 뿐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살아갑니다. 유배지에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고 스스로를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로 정의했던 이들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자존감과 자기 확신이 그들을 무서운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할 때 그것을 분노로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에너지를 자신을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삶은 끊임없는 자기 수양의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 무시는 내일 여러분이 가질 단단한 내면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감싸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저울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아니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현자들조차도 매 순간 자신을 경계하고 조심하며 살았던 태도는 결코 약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늘 깨어있는 자세로 세상을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입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 부드러운 사람들의 진면목이 보이십니까? 그들이 짓는 미소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그들의 침묵이 결코 무지한 것이 아님을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겉으로만 강해 보이려는 허장성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가르침을 품고 외유내강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진정한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승리는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결과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험악하게 변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배려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법도가 아닌 자기 내면의 법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그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여유가 상대방에게는
도무지 틈을 찾을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천하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남을 이기려 애쓰지 마십시오. 남에게 강해 보이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직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다스리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내면이 꽉 찬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이들에게 편안함과 안식을 주는 거대한 그늘을 가진 나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십시오. 조금 더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침묵하십시오. 그 부드러움 속에 날카로운 칼을 품고 그 낮음 속에 높은 기계를 품으며 그 침묵 속에 거대한 진리를 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통해 깨달아야 할 지혜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내면의 단단함을 가진 강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남들이 만만하게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강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모두가 무너졌을 때 홀로 당당히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 배운 것은 오직 하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 고결한 마음이 여러분을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고 안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대를 통찰한 현인의 가르침이자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믿으십시오. 그 거인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거인이 움직이는 순간 세상의 질서는 재편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거인의 주인입니다. 부드러움으로 무장하고 원칙으로 단단해지며 침묵으로 깊어지십시오. 그리하여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작은 위로와 명확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내면이 평온하고 단단하기를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는 진정한 강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속에 이 가르침을 한 문장씩 새기며 조용히 숨을 고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거대한 힘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품격 있는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평온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은 결국 그 묵묵한 걸음을 걷는 자의 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나약해 보인다는 말을 훈장처럼 여기며 내실을 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무서운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